제주 지역에 대규모 공사가 잇따르면서 골재가 부족해지자 곶자왈 지대까지 채석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된 어승생 제2저수지의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공사가 길어질 경우 제한 급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 대기업 KT가 콜택시 기사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 요금을 일시불로 받아가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에게 가짜 선원을 공급한 직업 소개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선원들에게는 불평등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대규모 관광 개발이 잇따르면서 골재값이 1년 만에 2배로 뛰어올랐는데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까지 채석장으로 개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자라는 전형적인 습지입니다. 넓게 펼쳐진 용암 위에 물이 고이는 이른바 빌레지형. 이 같은 습지가 5군데나 있고 동굴이 분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곳은 남사르 습지이자 제주도 기념물인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이면서 선을 곶자왈과도 맞닿은 곳입니다. 체계적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 군락지와도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숲 환경이나 그리고 이런 습지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환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의 어떤 이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법정 보호종의 출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대 15만 제곱미터를 채석장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습지나 동굴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은 주변의 채석장이 이미 개발된 곳인데다 골재가 부족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필요하기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런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도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그걸 최소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채석장 허가가 신청된 곳은 5곳. 대규모 건축 공사가 늘면서 골재 수요가 늘자 곶자왈 지대까지 개발돼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서부 권역에 물을 공급하는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지만 현재 저수량은 절반 정도인 28만 톤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5천 톤의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난 지 한 달 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자문 결과 저수지 바닥에 깔려있는 이 3mm 두께의 차수 시트가 파손됐거나 이음새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차수 시트의 내구 연한은 30년이어서 제주도는 부실 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절까지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추석절이 지나면 이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하자 원인을 찾고 하자 보수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승생 제1저수지만 이용하면서 최대 50일까지 제주 서부 지역에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돼 공사가 길어질 경우 겨울철 혹한이 겹치면서 제한급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수 카바가 찢겼다 그래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면은 물이 하루에 5천 톤에 3천 톤이 새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 그 구조물 사이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조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수 카바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불과 2년 6개월 만에 어승생 제2저수지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중산간 급순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던 제주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설 예정인 드림타워에 대해
공동 시행사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동화투자개발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대금 1,920억 원이 녹지그룹으로부터 모두 지급됐고, 동화투자개발이 소유 운영할 카지노 호텔 계약금 1,000억 원을 녹지그룹에 지급하면서 공동개발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화투자개발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이달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대기업 KT가 콜택시 기사들에게 할부로 받기로 했던 단말기 요금을 일시불로 받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째 콜택시를 몰고 있는 김모 씨. 콜센터와 연락하는 단말기 요금으로 한 달에 12,000원씩을 운영업체인 KT에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30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계획된 생활비로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시불로 40만 원, 50만 원 빼가 보십시오. 한 달은 굶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거죠. 김 씨처럼 일시불로 요금이 청구된 콜택시 기사는 200여 명. 기사들은 KT가 60개월 할부로 요금을 받기로 했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60개월로 해서 월 12,000원 청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장비 잔여 할부 금액을 약 3천만 원 갖다가 청구를 해서, 하지만 KT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택시 조합과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시불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제주 지역 콜택시 단말기를 운영해온 KT는 최근 공개 입찰에서 탈락해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종료 해지 처리됨으로써 그 KT 상품 그 룰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지만 개인 택시 조합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가짜 선원을 소개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원들에게는 불평등한 계약서를 강요해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선주인 김모 씨는 지난해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료 1,400만 원을 주고 선원 11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일한 선원은 3명뿐. 나머지 8명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가버리면 이제 소개서를 한숨씩 연락을 하면 도망갔다 하면 그 뒤로부터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직업소개소 대표 변모 씨가 인터넷으로 모집한 초보 선원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단 제주로 간 뒤 일이 힘들면 달아나라는 교육을 직업소개소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느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 찍어서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고요. 변 씨는 선원들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소개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불법 약정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어선 160척에 선원 360명을 공급해주고 3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강제 조항을 냈습니다. 하선 시에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라. 소개업자는 소개비를 자기가 챙겨버리는 거죠. 경찰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진영옥 교사가 6년 만에 교단에 다시 섰습니다. 전교조는 해임을 결정했던 교육청 관계자들을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영옥 교사가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하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지 6년 6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자 제주도 교육청은 진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교단에서 너무 쉽게 무리하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즐겁게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띤 얼굴로 교무실에 들어섰지만 자신의 책상에 앉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듯 나오는 눈물을 참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임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양성은 교육감 당시 징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성문 교육감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난 진영옥 선생님의 해임 처분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지난 일이라고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영옥 교사의 해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부당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신문 기자가 제주시청국장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권원유착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언론단체와 함께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신문사에서 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독과 광고 협찬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출정 65주년을 기념하는 제주 해병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전 용사와 해병대 전후의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해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주 해병대의 날은 1950년 9월 1일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제주에서 자원 입대한 해병대 3사기의 제주항 출정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해수욕장 몰카 신고자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신고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인도인 32살 A씨가 여성 10여 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20살 김모 씨에게 보상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물놀이 시설과 찜질방, 수영장 등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잠복 배치하고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국 우정노조위원장 김모 씨 등 5명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의 식당에서 제주 지역 대의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 원씩을 건네고 인천 지역 대의원에게도 4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노조 홍보물인 것처럼 꾸며 노조비 1,4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서는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어젯밤 임시총회를 열어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반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회는 크루즈터미널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마을 안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